네, 안녕하세요. 라로그TV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흔들려도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단타 매매 핵심 노하우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단 핵심 원칙은 세력들이 바닥권에서 물량 매집을 마치고 상승 파동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종목을 선정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상승한 종목들 하나하나 보면서 관심 종목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보티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항봉이 나오고 나서 상승 파동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5일선을 기준으로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단기 조정 구간이 형성되는데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항봉이 나오면서 오늘 새롭게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점을 잡기 전에 구간을 나눠서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간 보시면 신고가 영역에서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항목을 만들어내고 나서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상승 파동을 길게 형성시킵니다. 이것 역시도 이 첫 번째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실하게 소화했기 때문에 두 번째 구간 상승 파동이 탄력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간 보시면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단기 조정 구간이 형성되는데 이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구간 역시도 두 번째 구간에서 물량을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바닥 구간에서 마치고 나서 상승 추세 구간을 형성시키고 이 구간에서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상승 파동을 탄력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평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종가를 기준으로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확실하게 마친 상태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력들이 이 물량을 바탕으로 상승 추세 구간을 형성시킨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상승 추세 구간에서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탄력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간은 여기고요. 두 번째 구간은 물량 소화 구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올해 10월 상승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일단 첫 번째 구간부터 보시면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 채 고가권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오고 주가가 쭉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고가권에서 나온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간 보시면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을 가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약 14만원부터 18만원까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승 구간 보시면 기준봉이 형성되고 나서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 파동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 논리를 적용해 봤을 때 아까 세력들이 물량을 공격적으로 소화했던 구간 14만원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4만원대까지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려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 기준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잡아봤을 때 지금 5일선, 11선 매수가 가능한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 구간 물량을 담은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단기 고점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완만하게 올라오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구간에서 고점을 찍고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유리한 패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이 추세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윗꼬리 달린 캔들을 만들어내고 나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타점을 잡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를 1차 매수 타점으로 잡고 우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의 저항 라인,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근거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원칙, 물량 매집을 마치고 세력들이 주가를 올린 다음에 상승파동 구간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하고 탄력적으로 상승파동을 만든 종목이기 때문에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D 파마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추세 구간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빠진 다음에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석해야 되는 구간은 신고가 영역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거래대금이 약 8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윗꼬리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게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에 상한가와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이때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드는데 5,300억이 들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세력들의 물량이었다면 7,800억이 아니라 그 이상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구간 보시면 전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윗꼬리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의 주체는 세력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라는 것을 이 두 번째 구간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타점을 잡으려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지 보고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장대 양봉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세력들이 주가를 탄력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패턴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아직 물량 조화를 확실하게 마치고 탄력적으로 주가를 올릴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는 편입하지 않고 신고가를 새롭게 전고점 돌파하는 부분에서 달성한다면 그때 우리가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거기에 맞는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마이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진 다음에 세력들이 바닥 구간 물량 매집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여기 매물대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쭉 빠지고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한 다음에 U자 형태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권 매물대부터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약 21,000원부터 29,000원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약 8,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점에 물린 분이라 가정했을 때 계좌에 마이너스 70%가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마치고 나서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은 드디어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 계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독자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매물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지금 물량을 팔았을까요? 아니면 들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부는 팔고 일부는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실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거래 대금에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매물대와 10월 상승 구간을 비교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물량들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인데요. 지금 AI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정말 좋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물량을 전부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물량이 묶여 있다라는 가정하에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고 세력들이 주가를 올린다면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장대음봉 구간을 만들면서 앞에 상승바닥 매물대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에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되 한 번에 많은 물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추세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든 다음에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패턴인데 일단 윗꼬리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상으로 봤을 때 1조 2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상승받은 거래대금과 비교 분석해 보자면 많은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캔들의 주체가 세력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던졌던 주체는 세력들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 타점을 잡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에코프로 B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 구간을 나눠서 해석해 봤을 때 첫 번째 구간은 여기가 되고요. 두 번째 구간은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공격적으로 한 구간입니다. 세 번째 구간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첫 번째 구간부터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아까 에코프로 때도 배웠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간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장대 음봉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공격적으로 매집한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라인을 가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꾸준히 받쳐준다면 매물 가격대의 하단 라인인 25만원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 분할 매수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과 연계하면서 향후 차트 흐름을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한번 길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고 단기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기술과 비슷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단기가 횡보한 다음에 상승 추세 구간을 완만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돌아와서 이 패턴 구조에 맞는 타점을 잡아봤을 때 지금 완만하게 상승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패턴 구조 자체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기술과 비슷하기 때문에 두 종목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티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장 당일의 팽이형 캔들로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내고 나서 단기 박스권 구간 물량 매집을 마치고 상장 당일의 고가를 돌파시키는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추세 이탈하지 않고 중장기 추세가 형성되면서 상승 파동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봤을 때 첫 번째,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마친 다음에 두 번째, 이 물량을 바탕으로 상승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부터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패턴상 기억해야 될 것은 프로티나 세력은 신고가를 찍고 장대음봉으로 주가를 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물량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1선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인 매매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이 흔들려도 수익 낼 수 있는 단타 매매 핵심 노하우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